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무처장 혁신지원사업단장 오창원입니다. 먼저 오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0년 성과 발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지요.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 대학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적,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서 작년부터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요. 이와 같은 큰 변화의 흐름에 각 대학들은 많은 대학 교육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학 교육의 혁신에 우리 혁신지원사업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마도 사업단장님들이나 관련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나름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 등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고민스러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큰 시대의 변화라든지 이런 큰 사회적인 혁신의 요구를 한 대학만이 고민해서 해결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대학들이 서로 고민하고 또 고민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한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오늘 개최되는 이와 같은 성과 발표회가 매우 의미 있고 또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과 발표회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2020년 한 해 동안 고민하고 나름의 성과를 이루어낸 혁신 사례들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을 고려를 해서 비대면 상황에서의 학생 지원 혁신 사례, 비대면 상황에서의 교육 인프라 구축 사례, 비대면 상황에서의 창의 융합 교육의 혁신 사례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루어지는 혁신 사업 성과 발표회가 비록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겠지만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잘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를 얻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온라인 진행으로 인해서 다소 불편하거나 또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대비 융복합 전공 능력 향상을 위한 스페셜 트랙 운영을 소개하게 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융합학과의 서경민입니다. 자, 우리 한기대에서는 융복합 전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스페셜 트랙이라는 특수한 트랙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스페셜 트랙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내용,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 그리고 이제 타 학교에서 이 스페셜 트랙을 벤치마킹을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진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로 이제 다가오고 있죠.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마도 기술의 융복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즉,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서 미래 사회 환경이 점점 지능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기술 융복합의 어떤 능력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기대를 포함을 해서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융합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바로 5가지 핵심 기술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5가지 핵심 기술은 뒷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5가지 기술이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을 전문가마다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장표에서 설명드리는 이제 5가지의 핵심 요소 기술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요새는 디지털 신기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즉,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점점 더 변화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사물 인터넷, 로봇, 그리고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을 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AR, VR이나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을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자, 지금과 같이 설명드렸던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는 꽤나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요. 먼저 기술 산업 측면에서는 산업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가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산업 구조가 분명히 생태계가 구축이 될 겁니다. 그럼 고용 구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변할까요? 기존에 있는 단순 반복적인 그런 업무들이 점점 더 고숙련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로 변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신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 직군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직무 역량 측면인데요. 그럼 이렇게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미래 사회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해갈 때 우리는 어떠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바로 IT, 그리고 STEM이라 얘기할 수 있는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이런 분야에 대한 지식들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러한 지식들을 융복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직무 역량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미래 사회는 많이 변화가 될 거고 그런 미래 사회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했던 융복합 능력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대학에서도 지금과 같이 융복합 능력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 학사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점점 더 확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2017년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고요. 여러 가지 학사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눈에 띄나요? 바로 융합 전공제를 도입한다는 부분이 있죠. 즉 학과 개편 이런 것들이 없이 여러 학과가 융합을 해서 새로운 전공을 개설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전공을 통해서 다양한 능력을 가지는 학생들을 배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로 전공 선택제 역시 원소속 전공이나 어떤 연계 전공 그리고 학생 설계 전공, 융합 전공 이런 것들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전공 이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교과 과정과 그리고 그런 지식들이 당연히 실무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나 산업체 경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서 그런 경력이 있다면은 이제 학습 경험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한기대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현장 실습 학기라는 게 있어서 단기 현장이나 장기 현장을 통해서 실제 그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 과정을 산업체에서나 연구소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고도화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들이 또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기대에서는 스페셜 트랙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기대에서는 비전 2020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편할 건지를 많이 논의를 해왔어요. 그렇게 논의를 해오다가 기존에 있는 비전 2020을 2022년까지 연장을 한 중장기 발전 계획인 비전 2020 플러스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비전 2020 플러스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까요? 바로 창의융합형 교육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표는 실제 우리 한기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재의 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기대에서는 기술과 사람을 잇는 다다명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 창의융합 교육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의 결과 중에 하나로 지금 설명드리는 스페셜 트랙이라는 게 신설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나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모으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기 위해서 전단 TF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을 개편하기 위한 전단 TF를 통해서 실제 2017년 3월부터 해서 쭉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신기술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과정이 필요할까라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그 논의한 결과 스페셜 트랙이 마련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스페셜 트랙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장표와 같이 2017년부터 2018년 2월까지 꽤나 많은 기간 동안 여러 교수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아 왔죠. 그렇게 주고받아 오면서 스페셜 트랙을 신설을 하고
그리고 이 스페셜 트랙을 신설을 했을 때 이것을 맡을 수 있는 학과도 같이 신설을 해서 2018년 3월부터 한 기대의 스페셜 트랙을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스페셜 트랙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어떤 학과가 필요한데요. 그 제도적인 학과가 융합학과이고 이 융합학과가 2018년 3월부터 신설이 돼서 스페셜 트랙과 함께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융합학과는 한 기대 융합학과는 딱 어떤 학과냐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를 해서 미래 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영역의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특정한 학과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교생, 전 학부, 전 학과생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신기술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 신기술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AI 빅데이터를 포함을 해서 AR,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런 기술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융합학과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특정한 학과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학부, 전 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공동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공동 수강을 통해서 학생들은 내가 가진 전공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공에 대한 이해도도 향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AI 빅데이터 트랙에 있는 특정한 과목에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메카트로닉스나 기계 이런 학과뿐만이 아니고 컴퓨터공학이나 전자전기 이런 것들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이런 학생들이 같이 공동 수강을 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렇게 고유의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을 받음으로써 보다 나은 어떤 인재가 될 수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해당 전공에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 관련한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융합학과는 어떠한 미션이 있을까요? 보시는 발표 자료의 밑에 보시면 융합학과의 미션을 아주 간단하게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융합학과는 융복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즉 각자의 학부와 학과의 고유 전공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고유 전공에서 디지털 신기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배움으로써 보다 나은 창의융합형 인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빠른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디지털 신기술도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또 이제 발전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융합학과에서는 사회 수요에 맞춰가지고 교과목을 유연하게 개설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3개의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3개의 트랙이 사회 수요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다른 어떤 트랙으로 개발이 되거나 교과목들이 개편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스페셜 트랙은 융합학과에서 전공 간의 경계를 넘도록 만들어진 트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스페셜 트랙을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말 학과나 학부에 상관없이 디지털 신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교육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전공들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법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교수법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 알만한 그런 어떤 교수법들 중에서는 뭐 PBL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PBL을 포함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디지털 신기술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표를 통해서 스페셜 트랙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한기대 스페셜 트랙에서는 크게 3개의 트랙이 이제 개설이 되어 있고요. 제일 먼저 AR, VR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트랙을 포함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최근 2020년도에 개설된 AI 빅데이터 트랙까지 해서 3가지 트랙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웨어러블 컴퓨팅, 사이버 보안 이런 부분들도 트랙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수요 변화를 잘 반영을 해서 학생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트랙과 교과목들을 개설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학생들은 이제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배움과 동시에 실제로 스페셜 트랙을 이수를 하고 나면 졸업 증서에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형태로 그 어떤 트랙을 이수했다는 증서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다 본인들을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설명드렸던 그 스페셜 트랙을 실제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기대 융합학과에서 스페셜 트랙 운영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좋은 평가들이 있어 왔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 기준으로는 2019년 1학기까지 스페셜 트랙의 여러 가지 교과목의 강의 평가가 다른 강의들에 비해서 좀 좋은 편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잘 개발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는 저희가 이제 스페셜 트랙을 운영을 할 때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한테, 많은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45명, 50명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수강을 해서 교육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교과목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교수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수강 정원을 좀 축소를 해서 보다 어떤 신교수법이나 신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들은 실제 한기대에 있는 스페셜 트랙에서 스페셜 트랙에 포함되는 교과목에서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스페셜 트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공에서는 배우기 힘든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하고 신교수법들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트랙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체험 중시형 학습을 위해서 AR, VR 트랙에서 했던 그런 이제 사례를 좀 소개한 자료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자료에서는 실제 AR, VR 트랙이기 때문에 당연히 VR 기기들을 다 이렇게 체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VR 기기들을 학생들이 모두 다 사용을 해보면서 실제 VR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강현실 AR 쪽에서 AR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실습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시나리오는 간단하게 그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이벤트들을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m라고 하면 2m 안에 들어왔을 때 실제 감염되는 확률이 높아지는지 작아지는지를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표시를 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AR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의사한테 가서 뭔가 치료를 받는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어떤 그 사례는 스마트 팩토리 트랙에 있는 교과목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실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스마트 공장 구축할 때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인 이송수단, 무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인 시스템을 자율제어로 어떻게 잘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스마트 팩토리 트랙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용 어떤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주어진 맵을 사고 없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완주하는 그러한 실습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영상에서는 학생들이 팀별로 이 어떤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화면 중에 위쪽에 있는 부분과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학생들이 정말 문제 해결을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 조금은 이제 천천히 문제 해결한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문제 해결 방법들은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어떤 실습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도 한기대에서는 K-팩토리라고 하는, 나중에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 그런 스마트 러닝 팩토리가 있습니다. 이 K-팩토리에서는 실제 여러 가지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기술들을 실제로 시연을 볼 수도 있고, 또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런 시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체험 중시형 학습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빅데이터 트랙에서는 주로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실제 사례를 들고 와서 해결한 그런 어떤 교육 과정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는 실제적으로 제품의 포장이 불량난 상태를 어떻게 검출하는지를 AI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제품이 정상적으로 포장이 됐는지 아닌지를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뭔가 컴퓨터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알고리즘에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품의 포장이 제대로 됐는지를 팀별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서 그 아이디어에 맞춰가지고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팀마다 다른 솔루션들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측에 있는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우리가 따와서 그 텍스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 제대로 포장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우측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제품이 포장된 상태의 특장점들을 잘 식별을 해서 그 식별된 내용들을 가지고 구분자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분자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제품이 들어와 있는지를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외에도 이제 스페셜 트랙에서는 신기술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또 신기술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모델들을 적용을 하고 또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이나 그런 산업 현장에서 쓰일 만한 그런 제품들을 들고 와서 실제 교육 현장에 이용을 한다거나 혹은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들이 실제 산업계에서도 분명히 쓰여야 되기 때문에 산업계 전문가들을 모셔와서 전문가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내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해외에서도 분명히 이런 이슈들이 중요한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비대면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기 전에 실제로 이제 그 스페셜 트랙에서는 18년, 19년부터 해서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AI 전문가들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학생들한테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어떠한 이슈들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스페셜 트랙이 점점 발전을 해오고 있었고요. 18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다양한 학술대회나 학회 그리고 학회지를 통해서 스페셜 트랙을 대외적으로 공유를 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스페셜 트랙의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 2020 플러스를 통해서 이 어떤 스페셜 트랙을 담당하는 융합학과를 점점 더 활성화하고 고도화하고 있다. 뭐 그런 어떤 장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이제 융합학과가 고도화되고 활성화되면서 이 스페셜 트랙도 점점 더 이제 완성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이 슬라이드는 실제 한기대 융합학과에서 스페셜 트랙을 만들어낸 최신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스페셜 트랙이라는 것이 AI 빅데이터 트랙, AR, VR 트랙, 스마트 팩토리 트랙 이렇게 세 개의 트랙으로 구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에선 좌측에 있는 것들은 트랙을 나타내고요. 우측에 있는 것들이 바로 실제 모든 트랙들에서 실제 교육을 하고 있는 교과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교과목들은 크게 단계를 3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쉬운 페이즈 1부터 가장 어려운 페이즈 3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각각의 페이즈마다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트랙별 교과목들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적색 교과목을 보시면 적색 교과목은 실제 트랙별로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는 교과목입니다. 저 적색 교과목들을 다 이수를 하는 건 아니고 트랙별로 표시되어 있는 적색 교과목 중에 2개 이상을 이수를 해야지 해당 트랙을 이제 이수할 수 있는 그런 필수 조건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이제 필수 교과목들은 각각의 트랙에서 정말로 이수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각각의 트랙마다 상호 교차 인정이 되는 교과목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AI 빅데이터 트랙에서는 데이터 분석 개론 그리고 기계학습 활용 이 두 과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계학습 활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 트랙에서도 페이즈 2에 포함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기계학습 활용을 수강을 하면 AI 빅데이터 트랙에서도 인정이 되고 또 스마트 팩토리 트랙에서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호 교차 인정이 되는 교과목을 둠으로써 학생들은 트랙을 조금은 더 이제 편하게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저런 교과목들을 통해서 모든 트랙에서 AI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스킬들을 배울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융합학과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스페셜 트랙은 실제로 전 학부, 전 학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기대에 있는 전체적인 어떤 교과 과정 중에서 다음과 같이 노란색 영역, 모든 영역으로 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페셜 트랙은 실제 전공 영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의 고유한 전공을 전공함과 동시에 스페셜 트랙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 관련한 역량들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융합학과 그리고 스페셜 트랙은 사실 한기대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는 그런 학과랑 그리고 트랙이긴 해요. 이런 트랙들을 이제 다른 학교 애들에서 벤치마킹을 할 때 특별히 고려할 점을 두 가지만 좀 언급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융합교육 그리고 융복합교육과 스페셜 트랙은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전공들이 융합이 된 형태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학부랑 학과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대학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스페셜 트랙은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이 정말 신기술이라는 것들을 재미나게, 흥미있게 그리고 현재 어떤 그런 실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그런 환경들을 각 대학들마다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기대 같은 경우는 스마트 러닝 팩토리라고 하는 K-팩토리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K-팩토리를 통해서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그리고 AR, VR,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까지 이런 교과 과정들을 다 이제 교육을 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실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짧게나마 이제 여러분께 한기대의 스페셜 트랙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런 스페셜 트랙을 통해서 한기대 학생들이 고유의 영역, 고유의 전공 능력과 함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대비를 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융복합 능력, 이런 것들을 더 기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무팀의 김현준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드릴 내용은 언택트 온라인 전시회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학년도에는 온라인 졸업 연구 작품 전시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원래 졸업 연구 작품 전시회는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언택트 온라인 전시회로 변경하여서 올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2020학년도 온라인 졸업 연구 작품 전시회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졸업 연구 작품 전시회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졸업 연구 작품 전시회는 학생들이 4년 동안 학부과에서 배우고 습득한 성과를 종합해서 졸업 연구 작품을 작성을 해서요. 학생들의 교육 성과도 홍보를 하고 그동안 배웠던 공학적 지식을 집재성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행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매년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졸업 연구 작품 전시회를 진행을 해서 외부에 그 산학 연계 관련된 기업체라든가 고등학생들이라든가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여러 그 외부 인원들을 포함해서 학생들의 교육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온라인으로 변경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구축이 되어야 했고, 저희는 학생들의 졸업 연구 작품을 개별적으로 다 촬영을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다음에 학생들의 동영상을 탑재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기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온라인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졸업 동영상 작품을 저희가 촬영된 대표 작품 한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시회 플랫폼 구축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졸업작품 게시용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어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는 따로 있고 별도의 전시회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내 홈페이지보다는 외부에 있는 아마존 AWS 플랫폼의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플랫폼 구축할 때는 그 사용 편의성과
여러 가지 작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메뉴 구성을 저희가 생각을 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 전시 관람객들이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희가 전달하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응원 메시지 작성 기능이라던가 좋아요 기능 같은 것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졸업작품 동영상은 한 작품별로 3분에서 5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촬영을 했고요. 각 학과에서 우수 졸업연구작품 후보로 제출한 작품들을 먼저 샘플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나머지 전체 졸업작품들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 대학 공식 홈페이지나 SNS 계정은 물론이고 전국 고등학교들에게 홍보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로 동영상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학교 공식 유튜브에는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우수 졸업 연구 작품 후보로 제출되었던 작품들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지금도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올해만 졸업작품 전시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 학교에 그런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올해 동영상은 올해 올리고 내년에 나오는 졸업연구작품 동영상도 탑재를 하면 계속해서 저희 학교에 학생들의 그런 졸업작품에 대한 역사가 쌓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할지라도 나중에는 굉장히 학교에 큰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학교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서 스트리밍을 하기보다는 저희 학교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한 명에서 최대 3명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촬영을 했고요. 각각 조별로 다른 시간대를 정해서 그 시간대에 와서 학생들이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작품이 크거나 외부에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실험실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장소에 가서 촬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홈페이지 구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덱스 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가장 그 첫 번째로 들어갔을 때 볼 수 있는 일종의 대문이고요.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홈페이지 디자인이 아니라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 졸업작품 전시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게 별도의 이미지가 움직이는 동영상 백그라운드를 활용해서 저희 졸업작품의 이번 슬로건인 New Normal Era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직접 접속하는 커넥트 버튼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을 했고요. 커넥트를 누르면 메인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여러 가지 화면 구성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우수 작품들을 커버 플로우 GUI 방식으로 구축을 해서 여러 작품들에 대한 일종의 판넬처럼 보이는 커버 플로우가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흥미를 가지고 클릭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우측에는 총장님 인사말과 검색창 그리고 학과별 태그를 통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학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퀵 메뉴도 이벤트나 그런 그 옥션 마켓 같은 퀵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단에는 대시보드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일종의 경쟁 요소일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의 스탯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 페이지는 작품을 클릭했을 때 팝업 형식으로 떠오르게 되고요. 페이지에서는 팀명, 참여학생, 지도교수부터 해서 그리고 실시간 응원 댓글이 오른쪽 창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설명은 가운데 쪽에 들어오고요. 그 작품들을 SNS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삽입을 해서 여러 가지 연결해서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시보드는 학부별 응원 순위, 포인트 누적 순위, 그리고 고등학교 랭킹, 방문 데이터 등을 제공을 해서 일종의 경쟁 요소를 저희가 집어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참여한다는 느낌이나 그런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특히 고등학교에서도 해당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랭킹이나 이런 포인트제를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가 참여하고 있고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인터랙티브 대시보드가 메인 화면에서 가장 먼저 보이도록 그 레이아웃을 정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품별 여러 가지 멘션이나 이런 응원 메시지들, 좋아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여러 학생들이 자기 혼자만 작품을 그냥 유튜브 보듯이 감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이 졸업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그런 좋아요 메시지, 응원 댓글, 실시간 채팅 기능 같은 것들이 보이도록 해서 해당 졸업작품 전시회 기간에는 그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창이 계속해서 스크롤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여있는 오프라인 전시회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학부별 그 태그를 클릭을 하게 되면 각 학부별로 졸업연구 작품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 소개가 나오고요. 학제 순위로 정렬이 되어 있고 학과별 졸업연구 작품들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분류의 졸업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응원받고 있는 작품들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기 순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작품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작품들이 돌아가면서 노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그 실시간 응원받고 있는 작품을 제일 위에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학부과별 졸업 연구 작품이 정렬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 학생, 작품명, 그리고 지도교수에 대한 검색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졸업작품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과 학과별 태그 기능을 써서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놨습니다. 졸업작품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검색 기능을 쓰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검색 창을 별도로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결과물로서 저희 졸업연구 작품 동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진 샘플 결과물 동영상을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다 명함, 나왔다 한기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안녕하세요. 영상처리 기반 자율주행 쇼핑카트를 주제로 졸업 발표할 맥박수 180팀의 정소진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해서 쇼핑카트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모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 카트는 자율주행 모드와 수동주행 모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말 그대로 사용자를 인식해서 카트가 자동으로 사용자를 따라가고, 수동주행 모드에서는 일반 카트처럼 사용자가 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드들을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쉽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혹시 카메라 범위 밖으로 나가서 사용자가 인식이 못하게 되면은 카트에 부착된 부저를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알리게 됩니다. 개발 환경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모듈을 제어하고, 욜로 V4 타이니를 이용하여 사람을 인식하고 트래킹하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MQTT와 주고받습니다. 이 MQTT 브로커를 이용해서 센서 값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움직임과 상황에 따라 카트를 제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는 이지원 학우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 구성도부터 설명드릴 맥박수 180팀의 이지원입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욜로 V4 타이니를 이용해 사용자 객체를 탐색하게 됩니다. 탐색한 객체는 KCF 트래커가 트래킹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사용자는 사진을 등록하고 부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음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카트가 자동 모드로 따라오게 됩니다. 만약에 주행 중 카트가 사용자를 탐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처 매칭을 통해 재인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용자가 카메라 범위 밖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인식이 되지 않고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에만 인식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수동 모드 혹은 종료가 가능합니다. 동작 원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가운데에 사람이 있을 때는 직진, 왼쪽에 있을 때는 좌회전, 오른쪽에 있을 때는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카트에 부착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카트와 사용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카트의 속도가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맥박수 180팀의 영상 처리 기반 자율주행 쇼핑 카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주요 실적 및 기대 성과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으로 졸업 연구 작품 전시회를 전환을 해서 참여 인원은 저희 예상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중복을 제외하고요. 총 누적 방문 횟수는 8,900여 회가 되었고요. 총 방문 사용자는 4,800명 정도입니다. 이 4,800명은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회원 가입을 그러니까 로그인을 한 사용자 기준 4,800명 정도가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24%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재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체 페이지 뷰는 41,300회를 넘었고요. 온라인으로 좋아요와 응원 댓글은 약 15,000회 이상 학생들이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누적 조회수는 21,600회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된 졸업연구작품 전시회를 많이 즐겨주었고요. 반응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교 교직원 그리고 교교생, 외부인들이 로그인해서 적극적으로 관람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고등학교에 문서를 보내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수능이라던가 수시에 준비를 하느라고 고등학생들이 많이 올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전국 36개 고교에서 107명의 학생들이 와서 작품 관람을 하고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바일 관람객 비율이 71.3%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바일로 접속을 해 주셨고요. 저희는 홈페이지 구축을 할 때 모바일로도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이런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바일로 더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해 주시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동영상 기록물 이관을 해서 저희가 홍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학생들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졸업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창의 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학습센터 박찬미입니다. 제5회 코리아텍 교육콘서트 우수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코리아텍 교육콘서트 프로그램 개요부터 추진 방법 및 내용, 주요 실적 및 기대 성과, 향후 발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콘서트는 2016년도부터 매년 우리 대학 교육을 주제로 교수, 학생, 직원이 함께하는 교육 문화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 효과적인 비대면 수업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한 구성원의 노력을 공유하고
장기화되는 비대면 상황에 지친 서로를 위로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감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통 지향적 교수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대학 4대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 학생, 직원 간 소통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강연 방식에서 탈피하여 음악과 영상이 함께하는 미니 콘서트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5회 교육 콘서트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형식에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온택트 교육 콘서트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 준비 과정 전반에 교수, 학생, 직원의 참여가 있었고, 또한 교수학습센터를 사업 총괄로 하여 에이스 운영팀의 사업 지원, 교내 유관부서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기 비대면 강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과 교수님들의 주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학생자치단체 간담회를 통해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위한 교수, 학생, 직원의 노력과 인터뷰가 담긴 영상을 사전 제작하였으며 실습 집중 주간을 활용하여 교육 콘서트 야외 홍보를 통해 학생들의 사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러한 사전 조사 결과들을 기반으로 교육 콘서트 당일 공감 토크 프로그램에서 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공유하였고, 더 나아가 1월 공감 워터케이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더욱 실제적인 문제 해결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약 3개월간 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전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은 학생자치단체와 함께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10월, 11월 학사 원래회를 통해 개최 보고 및 전 부서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구성원들의 참여 및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온택트 응원 메시지 사전 이벤트와 개사 및 노래 영상 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10월, 11월 2달간 진행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노력한 학생, 교수, 직원들의 노력을 공유하기 위해 인터뷰 등 관련 영상을 사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습 집중 주간을 활용하여 2차례에 걸쳐 야외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온택트 응원 메시지 사전 이벤트는 응원 메시지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을 네이버 폼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 개인이 참여하거나 학생이 친구, 교수님, 직원, 가족들과 함께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하여 비대면에 지친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응원 메시지는 약 2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사전 영상을 제작하여 당일 교육 콘서트 진행 시 상영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수업에서의 우리라는 주제로 학생 참여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팀 또는 개인이 참여하는 기존 노래를 개사하고 개사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SNS 홍보를 하였습니다. 7주간 홍보 영상과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총학생회 홍보대사 나래의 SNS를 통해 교육 콘서트 사전 이벤트, 개사 공모전, 야외 홍보 등 여러 준비 과정을 학생들에게 꾸준히 노출시켜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네 번째로 실습 집중 주간을 활용하여 2차례 야외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스별로 프로그램 홍보 및 사전 신청 또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사전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응원 메시지와 인터뷰 영상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와 2차를 합하여 약 4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여 당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감톡 사전회의, 무대 동선 리허설 등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실태조사, 야외 홍보, 사전조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교육 콘서트 당일 공감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공감톡은 교수와 학생 대표 패널 6명과 온라인 실시간 참여자들과 함께 이벤트를 진행하며 비대면 수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599명이 참여하였고, 만족도는 4.46점으로 작년에 비해 참여 인원과 만족도 모두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 콘서트 유튜브 송출 화면입니다. 다음 교육 콘서트 유튜브 송출 화면입니다. 이어서 교육 콘서트 담원홀 오프라인 현장 사진입니다. 만족도 조사 주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 일부입니다. 좋았다는 의견은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하였고, 힘든 시기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지내고 무엇을 느꼈는지 알 수 있었다.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고 유튜브를 통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콘텐츠가 유익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이 필요하고 퀴즈 등 실시간 참여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좋겠다. 학생, 교수님, 직원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대 성과로는 2016년부터 개최한 교육 콘서트를 통해 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학생의 요구를 파악하여 학습에 대한 대학의 지원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만족도 중 대학은 학생들의 의견을 교육에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문항의 평균 점수가 17년 3.31점에서 19년 3.41점으로 향상되었으며 코리아텍 교육 만족도 또한 16년에 비해 19년 만족도가 주요 문항에서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9년도 학생 핵심 역량 진단 결과에서도 의사소통 역량 5.23점, 도전적 실천 역량 5.21점으로 모두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발전 계획으로 교육 콘서트 주요 운영 결과를 학사 원래회의에서 공유하여 대학의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프로그램 영상을 유튜브에 탑재하여 이후 공감 기반 교수 학습 지원 강화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학내 구성원의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 콘서트가 대학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기 위해 비대면 행사 운영 시 기획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증액과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더욱 내실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대표 행사로 발전하기 위해 교수, 학생, 관련 주요 부서들의 공동 개최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콘서트에서 나눈 비대면 수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공감 원탁회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와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 콘서트 우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병입니다. 2020학년도 학사팀에서 소개드릴 우수 사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수업 운영이 전체적으로 비대면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언택트 시험에 있어 공정성과 편의성 제공을 위해 공동시험장 및 공동감독장 운영에 대해서 저희는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추진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0학년도 수업 운영 현황, 그리고 비대면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 우수 사례로 소개드리는 비대면 공동시험장과 감독장은 구축 현황, 추진 실적, 향후 계획 순으로 이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 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혹은 코로나19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만큼 2020년도는 코로나19가 많이 발생되었고 이는 대학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1학기 때는 사주에 대한 개강 연기, 그리고 졸업식, 입학식, OT, 축제 같은 단체 행사를 실시를 자제를 요청하였고 원격 수업 실시를 권고하였습니다. 2학기 또한 개강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되면서 비대면 수업 확대와 그리고 방역체계 점검 등을 추진하는 등을 저희 학교 측에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실험 실습 강좌 운영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시험 중 다양한 부정행위 발생, 그리고 상호작용 등의 어려움, 그리고 많은 과제 등의 문제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1학기 때는 750개, 2학기 때는 750개 강좌를 운영하며 1학기 때는 긴급히 2주에 대한 개강 연기, 1주에 대한 종강 연기를 추진하고 4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 이후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확정지어 운영하였습니다. 부족한 실습 교육에 대해 보완하기 위해서 전공별 1주 동안 학교에 나와서 실습 교육 중심의 집중 주간을 운영하였고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학점당 25분 이상 콘텐츠를 등록할 걸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강의에 대한 것은 교수님별 자유로운 플랫폼을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2학기 때는 저희가 1학기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보완하여 7월 중 빠른 비대면 수업 운영을 확정지어 학년도별 2주간 집중 수업을 또 공지하였고 그리고 콘텐츠 등록 시간도 학점이 아닌 수업 시간당 25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플랫폼 또한 교내 LMS에
플랫폼을 연동하여서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혼란을 줄이고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시험은 모두 비대면 원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적 또한 완화된 상대평가를 추진하며 원활한 비대면 수업 운영을 추진하였는데, 시험 추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교내 학생들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부정행위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될 것 같아요. 아무리 교수님들이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잡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시험을 모두가 똑같이 준비를 했는데 어떤 학생은 점수를 더 잘 받고 어떤 학생은 점수를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시험에 대해서 되게 신뢰할 수 없는 부정적인 느낌 많이 받습니다. 시험을 칠 때 소리를 켜고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셔서 키보드 소리나 주변 소음 때문에 시험을 치는데 방해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사는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겹치게 되면 다른 방으로 옮겨 다니면서 시험을 쳐야 됐기 때문에 그 점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번에 비대면으로 시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컨닝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적발된 인원들보다 적발이 안 된 인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해서 진짜 정말 공평하게 공부를 해서 자기 실력으로 시험을 본 학생들이 많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면으로 됐으면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게 살짝 좀 불편했던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 준비 과정에 있어서 교수님들이 카메라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책상 위아래 다 확인을 하고 벽면까지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좀 아깝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몇몇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3과목에서 4과목 정도 시험이 몰려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 길게는 막 40-50분씩 걸리는 그런 준비 과정이 좀 많이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다 보면은 주변 잡음이 핸드폰을 통해서 많이 들려오게 되는데 이러한 잡음이 또 시험을 보는데 또 방해가 생각보다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최소화하려고 핸드폰 음성을 좀 줄이다 보면은 교수님이 몇 번 문제는 이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라는 코멘트도 잘 못 들을 때도 있고 해서 이 점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례적으로 지금 비대면 시험이 처음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장 혼동스러웠던 점은 교수님들의 시험 방식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감독을 하시는 교수님, 감독을 하지 않으시는 교수님, 아우누리 EL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는 방식의 여러 방식이 존재하였는데 시험마다 이런 방식이 다른 점이 가장 학생들의 입장에서 혼동스러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독을 하지 않으시는 교수님의 경우에 다른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을까, 혹시 나도 해도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게 되어 어려웠고,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들께서 사전 공지를 해주셨는데 학생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여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교수님들이 그 시험 시작 전에 30-40분간 그러한 다시 재조정을 하는 시간이 난잡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감독을 하는 경우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마이크를 켜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주변 소음이 많이 들려서 시험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비대면 시험 추진에 있어 공정성 문제는 하나의 커다란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는 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면 시험 추진에 대한 가이드 제작하였고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및 재학생 대상 비대면 시험 추진 설명회를 학기별 2회씩 개최하였고, 그리고 이런 설명회를 유튜브나 이렇게 저희가 공유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대학 내 온라인 시험장과 공동 감독장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응시 PC에 대한 중복 IP 점검, 그리고 부정행위자 신고 기간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강화하였고, 학교 대표로는 총장님, 그리고 학생 대표로는 총학생회가 같이 공정한 시험을 위해 공정시험 선언식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LMS에서 시험 응시 시 본인 인증과 부정행위 서약 등을 추진하며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저희는 많은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언택트 시험에 있어 공정성과 편의성 제공을 위해 저희가 운영한
온라인 공동시험장과 공동감독장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온라인 공동시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추진되는 온라인 시험에 있어 기숙사 혹은 대학 인근 거주 학생들이 온라인 시험 추진에 있어 공정성, 편의성을 위해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시험장 내에 시험 관련된 편의 물품을 구축하여 편의성 제공을 하였고, 그리고 시험장 내 감독관을 배치해서 공정성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온라인 공동감독장은 코로나19로 처음 비대면 시험의 추진에 있어 수강 인원이 많은 강좌 혹은 비대면 시험 추진에 대한 인프라가 없거나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교원 대상으로 편의성과 공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대학 내 전산실을 저희는 확보하여 대학 혁신지원사업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온라인 공동시험장 내에는 저희가 코로나19 방역물품, 가림막, 소독제, 체온계, 마이크 등을 비치하였고, 그리고 응시용 PC나 네트워크 점검이나 유지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웹캠, 그리고 카메라 거치대, 프린터, 충전기, 그리고 멀티탭 등을 구축해서 비대면 시험 응시를 최대한 지원하였습니다. 온라인 감독장에는 저희가 코로나 방역물품, 가림막, 소독제 등을 비치도 하였지만 웹캠과 카메라 거치대, 그리고 마이크, 스피커, 빔프리 등을 구축하여 지원하였고, 수강 인원 20명당 1명의 시험 감독을 추가 지원하여서 비대면 시험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총 온라인 공동시험장은 1학기 때는 201명, 2학기 때는 124명, 총 325명의 학생이 이용하였습니다. 만족도도 약 4.55 정도를 보여주었고요. 근데 1학기 때 대비 2학기 실적이 감소한 사유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1학기는 저희가 개강 후 비대면 수업 전환을 안내하여 교내 혹은 대학 인근에 거주 학생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2학기 때는 학생들의 생활과 교원들의 수업 자료 등 제작 등을 위해서 저희가 조기에 수업 운영 방향을 안내하며 교내 거주 학생이 감소하여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대면 시험으로 시험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부정행위 없이 과연 안정적으로 잘 될 건가 걱정되기도 했는데, 그 신분증 검사도 하고 주변 360도 검사도 하는 걸 보고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사시는 친구분들에게는 이 온라인 시험이 그 학교로 오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좋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룸메이트와 같이 살고 있어서 시험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시험 장소를 잘 활용하여 시험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행위와 관련된 행동이나 목격담을 제보할 수 있는 게시판 덕분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을 이용하기 전날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시험장에 입실하기 전 명부 작성을 통해 대리 시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입실하기 전 방역 물티슈로 자리를 한 번 더 소독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험장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 신청으로 비슷한 시간대에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을 같은 고사장에 배치하여 시험에 대한 집중도를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칸막이가 꼼꼼하게 쳐져 있어서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줌으로 시험 감독을 진행하는 경우 핸드폰을 배치해야 했는데 시험장에서 삼각대를 제공해줘서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장 환경 때문에 쾌적하고 집중도 높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감독장은 1학기 때는 16개 강좌 약 652명, 그리고 2학기 때는 62개 강좌 2128명이 저희가 온라인 시험 감독을 지원하며 학생을 감독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최초로 학년도 전체를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비대면 수업 및 시험 진행에 있어 학교에서는 설명회, 가이드 자료 배포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비대면 시험 감독에 있어서는 많은 인원을 혼자서 감독을 추진한다는 어려움과 공정성 등의 민원 등에서 고민하던 중 수강 인원이 많은 강좌에 대해서는 비대면 감독장 운영과 시험 감독 지원으로 비대면 시험 감독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고 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축된 인프라를 저희가 계절학기 그리고 2020학년도에도 지속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번 동계 계절학기에서도 5명의 학생과 2개 강좌가 저희가 시험장 및 감독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공동시험장과 감독장에 대한 환경 개선을 계속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수 인원이 들어오더라도 시험장 내에는 간섭 소음이 지속 발생돼서 이거는 하나의 해결에 대한 문제로 남아 있고요. 공동시험장 내 응시용 PC 내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등에 대한 인프라는 지속적인 점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의 시대가 좀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대면 수업이 운영되더라도 온라인 수업은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을 예상되고 있어 이런 비대면 수업에서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노력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두 건강하시고 긴 시간 들어주신 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혁신사업단 우수사례 발표를 맡게 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K팩토리센터 권대훈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대학가에도 언택트 비대면 교육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학들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면서 대학가에는 원격 교육이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중입니다. 동시에 비대면 교육 역량을 지닌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이라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오프라인 강의를 비대면 강의로 전환하였고 2학기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접하는 온라인 강의에서 학교 구성원들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교수자와 학생들은 수업 몰입도 기존과 다른 수업 방식에 대한 애로사항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육계에선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수업 학습 형태가 늘어나고 학생이 일정 시간을 머무르면서 수업을 듣는 전통적인 학교 모습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비대면 교육 시대를 대비하여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실습 운영 방식을 요구하는 변화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K팩토리 센터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실습 환경의 변화에 맞춰 스마트 팩토리를 원격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실습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습니다. 우선 K팩토리에서 학습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업에서도 로봇이 알아서 척척 일하는 이른바 스마트 팩토리가 주목받고 있지요. 이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거대한 스마트 공장을 만들고 이를 배움터로 활용하는 대학도 등장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품 주문이 들어오자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움직여 필요한 부품을 가져옵니다. 부품을 받은 다른 로봇은 품질을 검사해 불량품을 골라내고 조립을 마친 뒤에도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해 포장은 물론 출하까지 로봇이 도맡습니다. 혹시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알아채고 다른 설비로 이동하거나 가장 급한 작업이 무엇인지 로봇이 판단해 척척 일합니다.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똑똑한 공장, 스마트 팩토리로 기존의 자동화를 넘어 전체 설비가 연결돼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스스로 제어합니다. 사람은 작동에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정도만 필요합니다.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가 선보인 이곳은 정보통신기술이 집약된 지능형 공장에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교육 기능까지 더한 스마트 러닝 팩토리로 대학 최대 규모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라 함은 설계, 개발, 제조 및 유통, 물류 등 생산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 공장입니다.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스마트 팩토리 교육의 활성화와 보급을 위하여 2019년 3월 K팩토리 센터를 개관하여 스마트 팩토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에 부합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디지털 국가, 비대면 유망 산업의 육성 추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 목표로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은 온라인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실습 교육 훈련의 집합 교육 방식에 대한 불안감의 증가로 비대면 교육 훈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K팩토리 센터는 언택트 비대면 시대를 대비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부 수업과 연계한 스마트 팩토리 실습 교육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비대면 수업에서의 원활한 실습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 교육 시뮬레이터를 개발, 재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만의 교육 모델 확산 및 학생의 개인 역량에 따라 충분한 실습과 자율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설비 제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버추얼 머신을 실제 장비와 연동,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K팩토리 센터에서 개발한 시뮬레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화면은 시뮬레이터 기능을 테스트하는 영상으로서 미쓰비시 레더 프로그램과 PLC 시뮬레이터를 구축한 화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두 개의 프로그램을 연동하기 위해서 통신 게이트웨이를 실행하여 접속을 시도하고 접속이 완료되면 PLC 입출력 신호에 따라 시뮬레이터가 동작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PLC 시뮬레이터는 학부 교육에 주로 사용되는 장치들로 설계하여 각종 액추에이터, 실린더와 솔레노이드 밸브, 스위치와 램프를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PLC 입출력 신호가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IO 리스트 화면을 구성하여 사용자 편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비대면 교육 시뮬레이터 개발 환경은 PLC 시뮬레이션과 C샵을 기반으로 한 PLC 게이트웨이, 유니티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신을 주고받도록 설계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구현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OS를 구축할 수 있고 IoT 기반의 연결성에 기반 가상물리 시스템 구현 및 초지능화를 구현하였습니다. 학부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교육 시 K팩토리에서 자체 개발한 시뮬레이터를 보급하여 온라인 실습을 수행하고 실험 실습 주간에 실제 장비를 통해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직업훈련 교사의 직무 능력 향상 기술 연수에 활용하여 스마트 팩토리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가장 큰 장점으로는 PLC, PC 제어로직 검증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하드웨어 없이 코딩 교육이 가능하고 PLC 코드를 미리 검증해서 시운전 시 발생하는 논리적 오류 및 코드 문제를 줄여 시운전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기존에 개발한 시뮬레이터 구축 사례를 통하여 신규로 개발한 시뮬레이터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이슈가 되면서 제조 현장에서도 다양한 PLC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독일의 지멘스 PLC가 국내 플랜트나 식품, 화학 등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맞추어 지멘스 PLC 교육이 가능하도록 통합 IoT 키트를 개발하였고 가상으로 동작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올해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이라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여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실습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중심 설비 제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교육용 코딩 실습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생산 자동화 모델 기반 PLC 제어 로직, PC 베이스 제어 로직 등을 버추얼 머신을 실제 장비와 연동하여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 K팩토리 센터에서 운영되는 실습 장비를 버추얼 머신으로 동작되도록 만든 시뮬레이터입니다. 이러한 버추얼 머신을 통하여 시설 장비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교육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무 장비와 동일한 액션이 가능한 시스템 설계 구축을 하여 설계하였으며 게이미피케이션 형태의 콘텐츠로 초보 입문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의 화면 또한 실제 K팩토리 센터에서 운영되는 FMS 강의장을 3D로 구현한 것입니다. 이 화면 안에서도 비대면으로 실습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면 교육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 시뮬레이터를 이용함에 있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의해 로봇의 작동 원리, PLC의 원리 등 기초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요소 기술 교육에 대한 장비의 작동 원리 등 사전 교육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 교육이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한 고도화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K팩토리 센터는 향후에는 스마트 러닝 팩토리의 교육 훈련 모델 보급에 힘쓸 예정이며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 확산, 스마트 러닝 팩토리의 R&D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언택트 기반 비대면 방식 채용 박람회 운영을 소개하고자 나온 취창업지원팀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언택트 채용 박람회에 오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진행하게 될 언택트 채용 박람회는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취업 환경에 대비하고 여러분들의 취업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청장 이성규입니다. 5일 일정으로 언택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건강과 건성을 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언택트 채용 박람회를 시작합니다. 자, 2020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채용 박람회를 언택트 기반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채용 박람회가 20년 초부터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고 연초 예년과 비슷한 시기인 9월에 개최를 목표로 하였으나 3월 중순 1학기 개강 연기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진행 방식이 결정되면서 정상적인 행사 진행이 불가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5월을 지나 전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이 대유행됨에 따라 2020년도에는 정상적인 학사 진행이 불가능해질 것을 대비하여 전면 비대면 방식의 채용 박람회 행사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9월 초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코리아텍 채용 박람회의 주요 결과는 PPT 내용과 같습니다. 총 3개 섹션, 총 35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고요. 참여 인원은 총 1,66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행사 기간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최초로 시작한 시점이었기에 섭외된 강사, 기업체 담당자 등도 회사 방침에 따라 정해진 거리를 벗어나 이동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부는 부득불하게 원격에서 해당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고 만족도 또한 5점 만점에 4.3점, 100점 만점 점수로 85.1점을 나타내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추진 배경 및 문제점 분석,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요. 기존의 대면 1일 일정이라는 행사성 박람회의 성격상 코로나19 쇼크라는 절대적인 특수 조건을 감안했을 때 대규모 행사 진행이 완전 불가능하다는 점과 채용 환경 변화 및 학생들의 취업 눈높이 미스매칭 문제, 그리고 채용 박람회라는 행사의 본질적인 취지에 초점을 맞춰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주기 위한 실효성 높은 교육과 정보 제공 중심의 비대면 기반 언택트 채용 박람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9회째 열린 채용 박람회에서 참여 학생과 기업체의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목소리를 반영하였고요. 틀과 방식을 완전 바꿔봄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언택트 채용 박람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키워드를 비교해보는 채용 박람회 주요 변화 및 중점 추진 방향을 보게 되면요. 2019년 그 이전까지 1일 하루라는 일정, 그리고 단발성 행사, 대규모 대면 행사에서 벗어나 올해 2020년은 1주 5일 동안 진행이 됐으며 교육 및 정보 제공이라는 실효성 높은 행사, 형식은 소규모 비대면 행사로 기획하게 되었고요. 취준생들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방향 변화 욕구에 발맞추어 진로 설정 및 직무 제공 전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기업 현직자와 졸업생 네트워크 툴을 활용하여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서 안방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저희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행사 진행 과정을 먼저 보시면은요. 저희가 행사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이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사 포스터와 일정표 등을 공유해 가지고요. 학생들이 스템스, 학생 종합 경력 개발 시스템이라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과 접수를 사전에 받게 되었고요. 각 프로그램별 일정과 내용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 그 언택트 채용 박람회를 운영할 수 있는 내부 스튜디오를 저희가 구축을 해서 그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서 그 채용 박람회 행사에 직접 참가할 수 있게 안내 매뉴얼과 행사 일정표 등을 공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내외적으로 학생들이 행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끔 각종 홍보 매체들을 활용해서 행사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크게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그 전문가 분들이 나오셔서 취업 시장 환경 변화에 대비한 각종 교육 내용들을 강의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섹션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현직 기업 관계자들이 나와서 기업체의 채용 방식과 채용 내용들을 일정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기업체 그리고 직무 중심의 채용 설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동문들을 활용해서 실제 그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현직자의 관점에서 직무 중심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학생들과 어울리는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각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총 3개의 섹션 35개 프로그램별로 총 5일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5일 동안 이루어진 코리아텍 언택트 채용 박람회는요. 성공리에 끝났고 그리고 학생과 기업체, 고객 관점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 관련된 아쉬운 점들, 개선 사항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저희 취창업지원팀에서 종합적인 의견 검토를 통해서 향후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2021년도에도 계속될 것을 대비하여 올해에도 채용 박람회를 저희가 연중 상시화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서 1학기 4월, 5월 중으로 언택트 방식의 유사 프로그램을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전문가 특강, 그다음에 기업 직무 박람회, 그다음에 졸업 동문을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해서 개최를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후 수업이 없는 시간대를 활용해서 한두 개 프로그램을 상시화해서 생중계할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사전 녹화 방식을 통해서 영상물이나 교육 콘텐츠들을 만들어내서 24시간 내에 학생들한테 열람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제공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년도에도 이렇게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언택트 채용 박람회를 보실 학우들은 학교 홈페이지 또는 스템스라고 불리는 학생 종합 경력 개발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을 공유할 예정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을 새로 맡게 된 교무처장 강기호입니다. 2020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우수사례 발표회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학혁신사업단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육에서도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며 새로운 방식의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이러한 교육의 한계를 덜어내고자 국내 최대의 이러닝 교육의 허브로 온라인 평생교육원 운영을 통해 지식의 대중화와 양방향 학습이 가능한 학습 환경 구축을 통해 교육 혁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학만의 특색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다시 한번 대면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 우수사례 발표회가 종료되고 진행되는 만족도 조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우수사례 발표회를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의 교육이 궁금하다면 지금 한기대로. 대학은 기술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기대 기술은 취업 기술, 교육 기술, 학비 기술. 대학은 기술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에 교육을 더해 대상의 한계를 덜어 교육자 재교육을 통해 지식의 나눔을 통해 국가 직업 능력 개발에 공식을 깨치다.
기술을 더하다. 인재를 나누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